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월화수 한 주 사역 마치고 또 목요일 주님 저희들 공동체 1호에 한 자리에 모여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사역에 대한 나눔 주님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 서로 또한 알지 못하는 분들 또한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들 주님 잘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눔이 끝나고 예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또 이제 화요일날 그 현충일이어서 저희가 빨간 날로 쉬는 날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어제 우체국지하에서 만난 한 아버님은 오늘이 그 수요일이 빨간 날이신 줄 알고 오늘 안 나오는 날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평일인데요 하니까 그 본인은 이제 빨간 날 그 이제 6월 6일 빨간 날이고 6월 7일까지 세트로 쉬는 줄 알았대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간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 저희가 그래서 그 간식을 못 드렸고 그 이제 그 후원받은 빵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싫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잠깐 대화만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저희 이제 시청역 1번 출구에서 조성호 형제 만났는데 조성호 형제가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듣기로는 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못 구하면 어떡하실 거냐 물어보면은 어쩌긴 어째요 다시 거리로 나와야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좀 이제 다들 기도해 주셔서 조성 형제님 좀 하루빨리 좀 일자리 구하실 수 있게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민정이 형제님은 이제 그 2주 그 항암 치료를 2번 정도 더 받으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총 10번을 받아야 되는데 한 8번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10번 다 받고 좀 괜찮아지시면은 뭐 안 받아도 되시겠지만 10번을 다 받고도 뭐 별 달라진 게 없으면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게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 많이 힘들고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민정현 형제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종로 좁은 방을 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상 만나는 김칠이 아버님을 만났는데 제가 사역 일기에도 썼는데 저희가 김칠이 아버님한테 한 2달 정도 동안 옷도 많이 드리고 뭐 양말도 항상 매주 달라고 하셔서 좀 자주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제 갔는데 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웠었잖아요. 근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운데 이거 왜 입고 있으시냐 하면서 이제 딱 제가 걷어보니까 가죽 자켓 말고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냥 맨 몸에 그거를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옷도 좀 몇 번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왜 이거를 입고 계시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방이 이제 지저분하면은 이제 그냥 닦을 게 없어가지고 그 옷으로 이제 닦거나 저희가 드린 양말로 닦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거를 또 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걸레 같은 거를 내가 한두 개 이제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거 쓰고 빨아서 써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다리가 워낙 안 좋으셔서 이제 쭈그리는 것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거기 환경이 이제 그거를 걸레를 빨려면 이제 자리도 좁고 쭈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빨아야 되는데 자기가 빨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니까 걸레를 줘도 소용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또 비슷한 얘기 옷은 제가 몰랐었는데 양말을 맨날 주면은 맨발이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준 거 꼭 신고 계시라고 하셔가지고 어제는 양말은 다행히 신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이유는 이제 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냥 저희가 물티슈 같은 거를 좀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러면 물티슈로 좀 쓰시고, 이번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옷을 다시 갖다 드리겠다. 이제 좀 시원한 옷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님한테 이번에 드리면은 걸레로 쓰지 말고 이제 날 더우니까 입으시라고 그거. 아, 그리고 한 3주 전인가? 그 반대편에 박수진 아버님이 그 김치리 아버님 엄청 욕하시면서 제가 화냈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그렇게 제가 막 중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리 아버님이 이제 점점 그곳에 익숙해지면서 아마 이제 그 전에 을지로 입구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자기가 시끄럽게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도 이제 계속 혼자 지내다가 이제 다 같이 지내는 그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기분 좋으면서, 아버님이 더욱더 이제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하고 더 이제 뭐 친목도 다지면서 좀 친한 사람, 친구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이제 어울리는 사람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아버님을 다른 분들이 더 이제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사역하면서 지하 광장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이 이제 요번 주 월요일날 만났던 분들이 그동안 만났던 분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가셨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꾸준히 나가고 그냥 나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사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제 뭐 별 크게 특별한 일 없었고, 이제 한 분이 그 지난주에 바지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 거리에서 만났던 분이라서 이분이 와 계실까 하는 의문이 이제 살짝 있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딱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진짜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게 딱 느껴지면서, 저희가 처음에 그 물품을 안 봤으면은 까먹고 지나갔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그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아버님 만나서 물품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했고, 오후에는 이제 새로 나오신 동역자분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성격이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그분이 이제 되게 진짜 어제 사역할 때 올해 이제 만난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크게 어색함 없이 이제 잘 사역을 했던 것 같고, 정말 이제 그분께서 잘 해주시고 하셔서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나오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약간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면은 기도도 같이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오신다고 말씀. 네, 다음 주에도 이제 시간 되면은 월요일 날도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중림동 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에 계시는 게 이제 보이는데 주무시는 건지 해가지고 이제 다 응답이 없더라고요, 불러도. 그래서 그냥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은 계시는 걸 아니까 그 문에 걸어드리고 항상 오니까 이제 문에 걸어드리고 왔고 이제 그분들 이제 다음 주에도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그 광화문 지하도에 가가지고 아버님들을 만나 뵀는데 항상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 아버님이랑 항상 갈 때마다 대화를 해요. 근데 요번 주에 가니까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꼭 작지의 시인 아버님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아버님이 항상 가면은 성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그러다가 알아듣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제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요번 주에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게 뭐 거기 절도 오고 무당도 오고 뭐 저 목사도 오고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갑자기 거기 생수병 있는데 뭐 무슨 말을 하면서 생수병을 하면서 뭐 그걸 만안경으로 쓴다고 그러면서 앉아서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만약에 무당이었다면은 이게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보인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무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내가 무당이었다면 이게 다 보일 거야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아니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이번에 가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뭔가에 씌우신 것 같은 꼭 귀신에 씌우신 것 같은 그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갑자기 성경 그 아버님은 성경책도 있고 맨날 읽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성경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글은 맨 밑에 깔려 있어요. 그 꺼내기 힘들게. 근데 솔직히 자주 보는 성경이면은 위에다가 놓지 그렇게 밑에다가 깔아놓지를 않거든요. 보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지 않았으니까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번에 갔는데 조금 뭔가 그러니까 씌우셨다는 생각이 그래서 뭐 여기 절도 오고 무당도 오고 목사도 오고 다 온다고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한다는데 또 그걸 또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님 둘이 평상시에 있을 때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두 분이서? 아니요, 저희랑. 통해서? 예, 근데 그 아버님은 항상 말씀을 안 하시고 혼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말을 빨리 하는 데다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잘 막 행설수설하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세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시면서. 근데 요번에 가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조금씩 심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둘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시면은 그럴 텐데 그러니까 꼭 거리에서 혼자 있어가지고 막 조금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막 혼자 막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희한테 막 해요. 그렇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쩔 때는 뭐 영적인 얘기도 했다가 뭐 어쩔 때는 뭐 성령님 얘기도 했다가 요번에 가니까 또 무슨 무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막 하는데 조금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씩 이상하게 꼭 마치 귀신에 씌운 것처럼 꼭 작기가 이렇게 그 아버님을 마음에 작기가 꼭 들어간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가니까 뭐 물통을 하면서 만약에 무당이었으면 이게 우리한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봤으면 아마 다 보일 거야. 막 뭐 그러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점점 그게 조금씩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더 아무래도 두 분이 있지만 말을 안 하니까 더 그러실 수도 있고 또 가니까 박스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박스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다 맡기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저쪽에다 한쪽에다 정리 딱 해놓고 솔직히 깔끔하게 있으시면은 보기 좋을 텐데 그 말을 드리려고 돌려서 말을 했거든요. 한쪽에다 박스를 세워놓는 게 어떠냐니까
뭐 그냥 여기다가 놓고 가는 거라서 맡겨놓은 거라서 그냥 있다 하면서 조금 솔직히 해서 저희가 갈 때도 보기가 안 좋아요. 캐리어 가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러니까 조금씩 박스도 이렇게 하고 또 나무 젓가락도 말고 좀 지저분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러다가 진짜 거기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 안 좋으면 자꾸 민원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요번에 그 웃지 않는 그 한 아버님은 계속 우리 요번에는 가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뭐가 좋은 일인지. 나 그 아버님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서 계시는? 예? 서 계시는? 네. 물품도 시키시면서 그러는데 아마 웃으시는 거 그렇게 많이 웃으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역 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기도를 갖다가 뭐 사탄아 불러라 가라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차마 아버님이 오해할까봐 뭐 그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두 분 위해서 기도만 해드렸거든요. 잘 이렇게 지내시라고. 그리고 오후에 그 어머님들 댁에 갔는데 그 어머님들도 어저께는 날씨가 흐렸지만 바람이 부는지 바깥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빵을 갖다 드렸더니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심 많은 어머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한 개 더 챙겨 드리는데 근데 대신 보니까 그 큰 방에 계신 어머니 나 하나 더 먹게 하나 더 줘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분이 이제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다리는 좀 많이 괜찮으시죠? 예 이제 나와가지고 거동도 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계시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도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거리분들이 이렇게 막 웃고 제가 사역일기에도 썼지만 막 웃고 막 이러니까 힘들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의외로 힘이 나더라고요. 더 그 어머님들 막 웃고 안 웃던 분들이 웃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힘이 거리분들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있으면은 저희들도 사역을 하면서 참 즐겁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에너지 근원은 거리분들의 그 표정에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어저께 하루였습니다. 나는 어저께 간식 송을 5개 들고 갔는데 그 거리에서 5개 나가고 작은 방 화엄동 20개 들고 갔는데 못 데리더라고. 가는 집도 막 악한 집도 많더라고 보니까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처음 가던 집인데 그 집 주인장인지 관리하는 분인데 그분 와이프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고. 특수 소아을 하더라고 오늘. 그 내보고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 다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한 집 다니면서 가식 전달하고 대화하고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사역 쉽게 사역은요. 저는 어제 진짜 오랜만에 정말 거의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우체국 지하도를 갔는데 2달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있던 텐트들 다 치워지고 거기에 이제 있지 못하게 텐트 못 치게 하려고 그러는지 가로수 원형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안타깝고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조금 어제는 그냥 한번 혼자서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거리분들만 지낼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한번 조성을 해드리면 어떨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단지 집을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공원을 하나 그 지자체에서 이미 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쓰레기 매립장 하나 들어가는 것도 처리장 소각장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과연 이분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 거리분들의 책임도 조금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분들이 정리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 넣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저희도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매번 그렇게 모여서 술 드시고 서로 싸우고 또 그 쓰레기 같은 것들로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러면 내가 누군가 내 집 앞에 와서 그런 식으로 난장판을 벌여놓으면 나도 좀 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본인들이 서로의 입장만 아니라 남의 입장을 조금은 생각을 해주면 지내실 것도 아니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춘삼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그 들어가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10년, 20년이잖아요, 단위가. 그런 분들은 어떤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막 말하는 폐쇄공포증 비슷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다 안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보내드리고 집을 만들어 드리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진짜 탁상 행정이 아니라 조금은 이분들이 거리에 나와보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뭔가들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은 안타깝다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일단 사연 나눔은 여기까지.